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실험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차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뿐 아니라 측정과 그 측정한 데이터의 해석, 특별히 그 오차 해석 또는 불확실성 해석이 겸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측정하고 또 오차 해석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각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평균 값은 이제 의미를 갖는데 그 값들은 다 불확실성 또는 추정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확도와 관련된 오차, 편의 오차라고 하죠. 항상 어떤 참값으로부터 이렇게 일정한 바이어스, 일정한 편차를 갖고 있는 그런 편의 오차가 있고, 또 하나는 반복 측정했을 때마다 이게 뭉쳐져야 되는데 이 뭉쳐지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오차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밀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는 크게 편의오차와 정밀오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편의오차는 우리가 소위 캘리브레이션 또는 보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센서와 비교하면 편의오차는 이제 그 정밀한 센서만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이제 정밀오차는 그 센서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정밀오차는 가져가야 되는데, 단 이제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평균을 내면 그 평균 값의 정밀오차는 그 더 많이 데이터를 받은 만큼과 관련해서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정밀오차는 통계적으로 약간 줄일 수 있다. 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차 또는 추정 오차, 우리는 지금 참값을 모르는 경우니까 추정 오차, 제가 오차라고 하면 추정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정 오차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했을 때, 이 오차 해석 또는 불확실성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측정한 값이 임의의 측정값이 있으면 이 측정한 값이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갖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에 해당하는 것이 대략 2 시그마, 그때 평균은 뮤로 했었죠. 뮤 플러스 2 시그마. 어떤 임의의 측정값은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95%다 들어간다. 온도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 방안의 온도를 측정하면 그 측정한 값은 여러 번 측정했을 때 평균 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대략 2배, 표준편차의 평균 플러스 표준편차의 2배, 평균 마이너스 표준편차의 2배 해당한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4%. 정확히 95% 하면은 여기가 이제 1.96이 돼요. 정확히 이제 정규분포에서 정확히 90%로 95%, 95.0으로 하려면 그때는 이제 2 시그마보다 약간 더 작겠죠. 그래서 뮤 플러스 1.96 시그마, 또 뮤 마이너스 1.96 시그마, 요 사이, 여기가 뮤라고 하면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지금 이 확률, Y축은 이제 확률이 되겠고, X축은 임의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 확률, 모든 데이터의 전체 확률의 총합은 100%겠죠. 1이겠죠. 그 중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에 딱 95%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그 표를 보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또는 이제
러프하게 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는 95.4%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얘기할 때 이제 95.4%인데 그냥 95% 거의 비슷하니까 통계에서 얘기할 때 그 우리 무슨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했다. 그러면 A라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확률은 뭐 45% 플러스 마이너스 3%. 근데 이것은 95% 신뢰 수준. 뭐 데이터는 1000명 전화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서 측정된 그 당선 확률 45%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를 갖고 있으니까 대략 45%라 그러면 42%에서 48%.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위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약간 높아도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실제로 높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안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온도를 여러 번 측정했어요. x1, x2 그래서 뭐 xn까지 여러 번 측정했어. 그랬을 때 이 매 측정 나중에 이걸 이제 평균을 내면 이게 평균이 나오고 또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표준 편차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구한 임의의 데이터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임의의 데이터는 평균을 중심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당연히 95%가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전기분포에 따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가 작으면 이제 이게 약간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 데이터가 작았을 때는 지난 시간에 전기분포 말고 T분포라는 말을 썼어요. T분포. 데이터 수가 작았을 때 더 잘 맞추는 분포가 있다. T분포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정규분포,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T분포. 근데 T분포도 물론 T분포 그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T분포에서 데이터 수를 쭉 늘리면 정규분포하고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규분포와 T분포를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 우리는 이제 실제 측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어 10번을 측정해서 평균을 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 방안의 온도가 몇 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이 평균값은 참값은 아니니까 이 평균값은 추정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추정오차가 몇 프로냐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계산하는 것이 결과는 이제 이 시그마하고 비슷한데 평균값의 오차는 여기에 이제 루트 n을 해줘요. 루트 n을 해줘. 이렇게 여기 평균값 할 때는 그냥 임의의 데이터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2 시그마 사이에 95%에 들어간다고 하면 임의의 데이터가 아니고 평균 값은 이게 참값이라고 볼 수 있지. 각 데이터는 참값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 이제 95%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각 데이터를 평균한 것은 참값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가 아니고 2 시그마 나누기 루트 n만큼 더 작아지죠. 평균이니까 더 참값에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서 이걸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우리 중간고사는 지금 어차피 보니까 중간고사를 볼 때는 이걸 아주 제가 핵심적으로 그 불확실성 해석하는 거 지난번에 UMF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죠. 여기에서 UMF 불확실성 확대계수 계산하는 거 그 문제하고 그 다음 실제 데이터를 줘요. 이 방안의 온도를 10번 측정했다. 그래서 23.1도 23. 몇 도 해서 쭉 데이터 10개를 주어 10개를 주고 그것으로부터 평균을 구해라. 또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에서 그 각 임의의 데이터의 정밀오차는 얼마냐. 또 평균값에 대한 정밀오차는 얼마냐. 이런 걸 이제 구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측정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생각할 때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n개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무한대에 가까울 경우가 있고 이 n개의 데이터가 유한하다. 좀 적다. 이거는 작은 수라고 합시다. 작은 수.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수. 그랬을 때 이 n개의 데이터가 있는 이 데이터의 집합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불렀죠? 모집단이라고 불렀죠? 모집단, 오리지널 데이터 전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자가 2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2천만 명의 평균 키. 그러면 2천만 명의 그 평균 키의 데이터 2천만 개. 그게 이제 n이 2천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요. 임의의 데이터는 x라고 하면 임의의 데이터 여기 x1, x2 이렇게 있어서 xn이 있겠지. 이걸로부터 이제 평균을 내서 우리나라 2천만의 남자의 키를 재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그렇죠? 이건 계산은 시그마 xi 시그마 xi를 i는 1에서 n까지, 물론 n이 이제 굉장히 큰 수, 이렇게 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평균이고, 평균은 싹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쓰기로 하고, 이것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각 데이터에서, 임의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요. 그럼 이게 그 각 첫 번째 데이터의 편차지. 이게 1이라면 x1 빼기 뮤는 첫 번째 편차. 그 다음에 또 x2 빼기 뮤는 두 번째 편차. 이 편차를 알고 싶어요. 근데 그대로 더하면 평균의 정의 때문에 0이 되겠지. 플러스 편차, 마이너스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0이 되니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제곱을 해서 더한다. 제곱을 해서 싹 더한다.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해야 되겠지. n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해요. 이거 잘 보여요? 화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 분포가 정규 분포,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상적인 종 모양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이런 아주 이상적인 분포를 갖는다. 이게 확률이면 px, x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확률은 모든 가능성의 합은 100%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뮤 플러스 2 시그마와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요 사이의 확률의 합이 95.4%.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면적, 요 면적은 전체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 요 면적은 95.4%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95.0%를 할 때는 이게 뮤 마이너스 1.96 시그마, 뮤 플러스 1.96 시그마다. 이게 이제 이런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 이거 가우스,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제기한 정규 분포, 노멀, 보통. 데이터가 많으면 다 이런 식으로 생긴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 전체 키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표본을 추출하죠. 잘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데이터 일부만
표본을 추출해서 n개만 표본을 추출한다. 그래서 한 1000명만 한다거나 500명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죠. 우리 출구조사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한한 요 작은 수의 n개로 했을 때는 당연히 분포가 달라질 텐데 저렇게 이상적인 분포가 아닐 텐데 그 좀 다른 분포를 무슨 분포라고 해요? T 분포라고 해요. T 분포. 정규 분포 대신에 T 분포. T 분포. 저 가우스라는 사람이 정규 분포를 했는데 T 분포는 한참 뒤에 스튜던트의 T 분포라고 해요. 스튜던트가 학생이잖아. 그래서 나 좀 찾아보니까 이게 필명이래요. 필명. 스튜던트란 필명으로 이 논문을 낸 것 같아. 그 책, 정확히 논문인지 책인지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위키피디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필명이 스튜던트고 본명은 고셋이라고 해요. 고셋. 저도 위키피디아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름이 본명이 스튜던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윌리엄 시얼리 고셋이라는 사람인데 고셋. 이 사람이 1908년에 32살의 나이 때 저기 했어요. 요걸 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고셋의 T분포. 근데 보통 스튜던트의 T분포로 더 유명해. 스튜던트 T분포. 아니면 그냥 줄여서 T분포. 저건 정규분포, T분포. 조금 더 하면 가우스. 가우스는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봐요. 가우스와 고셋에 대해서. 여기 가우스는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1777년생이네. 1855년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900년에 했으니까 한참 차이 나죠. 1876년생이고 여기는 1876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가우스의 정규분포에서 이 값을 이제 표준화를 했었지. 표준화를 잘 하면 왜냐하면 표준화를 안 하면 이게 같은 평균에 대해서도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세트가 이런 확률 분포를 가지면 또 두 번째 데이터 세트에서는 이게 평균은 같지만 표준 편차가 더 작은 뭐 이렇게 토탈 면적은 다 100%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게 이렇게 완만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표준화를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정규 분포이면 표준화 정규 분포로 바꿀 경우에 이걸 Z로 바꾸는데 X 대신 Z로 바꿔요. 어떻게 바꿨지? 요 X에다가 X에서 평균을 0으로 X 값에 대한 평균이 뮤라면 Z 값에서 평균은 0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여기 뮤 플러스 시그마는 1로 만들자. 뮤 플러스 2 시그마는 2로 만들자. 뭐 이런 식이에요. 표준화를 하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시그마, 뮤 마이너스 1 시그마 쪽은 마이너스 1로 만들고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쪽은 마이너스 2로 만들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자. 그러려면 당연히 평균이 0이 돼야 되니까 데이터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로 나누면 이렇게 좌표 변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표준화 정규 분포이고 이 표준화 정규 분포에 대한 그 표는 있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표 통계책이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정규 분포 표가 있어.
그래서 이 Z 값에 따라서 이제 Z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은 요 확률은 얼마겠어요? 95%가 되는 거지. 95.4%. Z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95.4%. 그래서 이걸 연습을 그때 한번 해봤었고, 자, T분포에서는 T분포에서는 이거 데이터 수가 이제 유한한 비교적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기분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평균을 시그마라고 안 하고 뮤라고 안 하고 뮤 대신에 그냥 X 바라고 합시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시그마라고 하지 말고 S라고 합시다. S.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것은 표본 집단이지. 표본 집단, 여기는 모집단.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표본일 때. 그래서 여긴 데이터 수가 적은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럴 때 평균은 똑같이 이 데이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겠지. 라지 n으로. 그렇죠? 표본 평균. 엄밀하게 하려면 이건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표본.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i 빼기 평균. 만약에 저쪽 뮤를 알면 그 뮤를 쓰는 게 좋고, 근데 지금 이제 모르는 경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표본 평균을 써야 되겠죠. 표본 평균을 쓰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다 더하고, 시그마. 그런 다음에 n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 빼기 1로 나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n 빼기 2를 누라고 하고, 이 데이터 수 빼기 하나만큼, 이걸 누라고 하고, 이걸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한다. 자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T분포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것과 같이 이 자유도에 따라서 이 T값 95% 신뢰 수준일 때 T값, 뭐 99% 신뢰 수준일 때 T값 했을 때 자유도가 1일 때, 그럼 데이터가 2죠. 데이터 2개짜리. 데이터가 하나 가지고는 통계를 못 하잖아. 최소한 2개부터 출발하니까. 2개일 때는 이제 자유도가 하나란 뜻이야. 왜냐하면 평균은 안다고 전제하는 거니까, 평균은 알고 있고, 데이터 2개면 데이터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데이터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독립인 게 아니고 종속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자유도가 1, 2, 쭉 자유도가 5, 자유도가 10, 그래서 자유도가 100. 만약에 이게 뭐 100 이상 넘어가면 거의 정기분포하고 비슷해져요.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저기 우리가 저 앞에 모집단에서 임의의 데이터는 평균, 여기서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하면 1.96 시그마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거 2 시그마일 때는 95.4% 신뢰 수준일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해되죠? 러프하게 그냥 95.4%로 했을 때는 뮤 플러스 2 시그마, 95%로 딱 맞출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값을 측정했어요. 측정한 값은 평균 값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 사이에
데이터가 95.4%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한 5% 되는 거지. 이 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평균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건 데이터가 굉장히 컸을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수가 5개 가지고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5개 가지고 평균 냈을 때 이 임의의 측정값은 5개 가지고 평균 낸 거에 이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대신 S로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몇 S냐. 이 앞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는데 몇 S냐. 이 숫자를 T 값이에요. T 값. 만약 95% 신뢰 수준일 때는 T95를 찾아야 돼. 95% 신뢰 수준일 때는 T95 찾아야 돼요. 이거 평균은 우리 낼 수 있지. 그냥 데이터 5개 주고 평균 내서 이 값이 얼마 나왔어. 얼마, 예를 들어 이 방의 온도 재보니까 20도씨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T95 그 다음 표준 편차도 구했더니 뭐 2도가 나왔어요. 2도 나왔다고 치고 2도가 나왔어. 표준 편차 2도 그 다음 평균 20도. 그랬을 때 그러면 임의의 데이터가 95% 확률로 20도에서 어느 범위 안에 드느냐고 얘기하려면 여기 이 T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까 이게 데이터가 무한대에 가까우면 그냥 2로 처리하면 되는데 2시그마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T시그마 또는 TS T값을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6개다. 데이터가 N이 6개다. 그러면은 요 자유도는 5개죠? 뭐 5개에 해당하는 T95% 값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찾아라. 이건 표를 보고 찾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표를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통계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T분포를 치면 뭐 검색하면 그 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면 1, 2학년 때 통계 배웠지. 통계책에 다 나와 있어. 아니면 내가 요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놓을까? 공지란에? 그럼 더 좋겠죠? 그러면 제가 스캔해가지고 공지란에 올릴 테니까 그걸 더 참고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은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T분포를 한번 보여주면 지금 이거 그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잘 보이나? 요거 잘 보여요? 있어봐. 한번 좀 가까이 최대한 이거 내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이거 화면 클리어하게 나오나요? 오케이.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6개 그래서 독립 자유도가 5개인 거에 95% 신뢰 수준에 대한 T값 찾아라. 그러면 여기 보고 찾아보면은 T95가 2.571 나와요. 2.571 이보다 크죠? 훨씬 커졌지? 오차가 커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571 곱하기 만약에 S값이 2도시다. 그러면 여기 20 우리가 측정한 임의의 값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5도시의 그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3개를 했다. N이 3개. 그래서 독립변수가 2개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 95%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4.3이 나와요. 4.3. 이게 굉장히 큰 오차죠. 이제 정밀오차가 훨씬 커졌죠. 여기 앞에 4점 몇이니까. 그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데이터를 적게 잡을수록 오차는 커지는 거지. 데이터를 그래서 많이 잡아서 평균을 내잖아요. 많이 잡을수록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로 가는 거지. 95%일 때. 95.4%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로 접근하는 거고. 데이터 수가 작으면 훨씬 이제 2가 아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자유도가 1이면 자유도가 1, 즉 데이터 2개 가지고 하면 이게 맥시멈 값이 나오는데 95% 신뢰 수준 T값이 12.7이 나와요. 12.7.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지. 표준 편차 곱하기 12.7만큼의 정밀 오차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냥 강의만 들으면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예제 문제 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보고 중간고사 때 꼭 그와 유사한 문제, 그것보다 좀 더 쉬운 문제로 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는 데이터 10개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고요. 정밀오차가 얼마인지 해보고 중간고사 때는 데이터 한 5개나 6개 좀 줄여서 손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해서 중간고사를 낼 테니까 잠시 후에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을 요약하면 1강에서는 정규 분포와 T분포를 서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맞는 분포고 데이터 수가 작아지면 잘 안 맞기 때문에 T분포라는 게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실험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 않을 때는 T분포를 가지고 오차값을 구한다. 그래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라기보다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 시그마. 근데 그 어떤 값이 그 T분포에서 찾는 그 T값이다. 그래서 그것은 2보다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2에 가까워지지만 데이터 수가 뭐 1, 2, 3, 4 이 정도면 훨씬 커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가 작으면 오차가 커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